캐나다에 도착한 지 3일차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인데 같이 온 휘연이는 회사 이슈로 워홀 비자만 받고 잠시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공항까지 마중 나갔다가 저는 한국에서 구해놓은 숙소로 갈 예정인데요. 드디어 첫 숙소입니다. 두 군데요. 다행히 큰 짐들은 한스가 가지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데 한스한테 짐을 보내기 전에 풀리오랑 전기장판을 완전 까먹은 거예요. 그거 들고 이동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먼 여정 떠나봅니다. 우선 짐이 너무 많아서 촬영은 하지 못했고요. 휘연이 공항으로 데려다주고 휘연이랑 아보카도랑 프렌치 토스트 이거 먹고 다시 버스 타고 살 곳으로 출발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살 곳인데요. 외관은 너무 깔끔하고 좋죠? 그런데 도착한 지 10분 만에 짐 싸들고 도망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어쩌다 이 집을 가게 됐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로 오기 전에 네이버 캐나다 워홀 카페던가 아니면 다음 우벤유 카페 아니면 K방 사이트 같은 곳에서 보통은 집을 다 구하고 오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집값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룸렌트 개념이 없어가지고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여기는 쉐어 같은 걸 진짜 많이 하니까 화장실이 딸리지 않은 세컨룸 기준으로 한 진짜 뭐 교통 안 좋은 데가 1,000불? 근데 일반적으로는 1,300불 정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함께 하는 친구가 2월에 합류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한 2, 3주 정도를 먼저 오는 거라서 한슨에서 이제 살기로 했었는데 한스 친동생이 하필 이제 캐나다로 워홀을 와버려가지고 새로 집을 이제 잠깐 한 2, 3주 정도 머물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2월에 오겠다고 한 친구가 회사 일정 때문에 4월 내지는 5월에 이제 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2달 정도만 머물 숙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한 달에 1,300불에서 600불 정도 지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는 조금 부담스러웠어. 좀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거실 스테이도 있긴 한데 저렴한 곳이 진짜 저렴하게 찾은 게 한 800불? 뭐 일반적으로는 900불 정도로 거실 스테이를 하더라고. 그 거실에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바리케이트 같은 거, 그 칸막이 같은 거 이제 설치해놓고 파티션 설치해놓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건데 근데 그게 사실 물론 워킹홀리데이라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거를 감수를 하고 오는 거고 금액을 조금 내면 당연히 감수를 하는 거는 맞는데 내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내 삶에 뭐라 해야 되지? 내 삶의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 20대면은 뭐 고생 좀 해보지 뭐 하고 난 할 수 있어 막 패기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5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이제 세이브 하려는 목적이라면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실 스테이도 고려한 부분 중에 하나기는 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하지? 생각보다 돈이 더 들겠는데? 막 이제 생각하던 와중에 캐나다에 이제 거주하는 다른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이제 집을 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신경이 좀 쓰여서 집을 알아봤다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솔직히 진짜 좀 고마웠어요. 진짜 우린 남남인데 이렇게까지 좀 신경을 써주는 게 되게 고맙고 좀 미안한 마음?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찌됐든 이제 이 친구의 남편이 집을 소개를 이제 해줬는데 여기랑 거리가 조금 있어도 일단 하우스고 룸렌트고 근데 700불에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금액이어가지고 거의 반값이잖아요. 뭐 그 거실도 아니고 세컨룸이고 하는데
700불? 아, 너무 고맙지. 이건 진짜 고마운 거지. 그때 그렇게 집을 구하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이게 집이 재개발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1월 말에 집을 부수게 됐대. 뭐 어떡해. 다시 구해야지. 그래서 이제 친구 남편이 다른 곳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뭐 원하는 지역이나 필요 사항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뭐 집을 700불에 구해주는 것도 진짜 고마운 일인데 내가 가릴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날짜랑 그리고 코키텔람이나 버나비 쪽이면 충분하다고 이제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 친구가 베드룸 2개짜리 집이 스카이트레인역 도보 2, 3분 거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싶냐고 이제 물어보는 카톡이 왔는데 당연히 괜찮지. 2, 3분인데 거기다 700불이면은 나 완전 땡큐지. 그래서 너무 좋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남편 친구인데 너무 착하고 되게 오래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한테 화장실 딸린 마스터룸을 내어준다고 했어요. 오, 완전 대박이지. 솔직히 그렇게까지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세컨룸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고맙게 또 집을 그렇게 구하게 됐어요. 청소도 엄청 깔끔하게 이제 해준다고 했고 소개해준 친구가 룸을 내어준 집주인의 다른 콘도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집이 엄청 깨끗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뷰잉은 안 했어요. 잘못된 선택이죠. 그 친구도 나중에 이제 나한테 너무너무 미안해했지. 뷰잉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전에 살았던 집만 당연히 그 집만 생각을 하고 연결을 시켜준 건데 전혀 그런 줄 몰랐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뷰잉을 안 하는 내 탓이지 뭐. 누가 집을 구하는데 뷰잉을 안 해.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이번 계기로 뷰잉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완전 깨달았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집주인분이 콘도 밑으로 이제 먼저 마중을 나왔어요. 왜냐면은 나는 그 키가 없으니까 오셔서 문 열어주고 막 반겨주고 했는데 그 외국분이 있었어요. 그 친구분이 중국분이셨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이렇게 도란도란 나누다 보니까 뭐 도착을 해서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충격인 거야. 진짜 충격적이었어. 지금 진짜 충격 그 자체. 뭐가 제일 충격적이었냐면은 일단 그냥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그 나의 코를 막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내 코를 진짜 때리는 것 같은 담배 냄새가 막 여길 뚫었어. 여길 뚫고 여기까지 막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 너무 힘들었어. 전 진짜 냄새에 예민해요. 냄새에 예민하고 담배 냄새를 유독 힘들어하는 편인데 문을 열자마자 그런 이제 냄새가 나니까 그냥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아니 이거 맞아 진짜?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어떡해 일단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신발 벗고 이제 들어갔는데 바닥 상태? 최악. 아니 청소했다며. 해줬다며. 아니 그래. 내 한국 방도 더러워. 더러운데 이 정도는 아니야. 진짜 진짜 할만이다. 와 진짜 뭐 침대, 바닥, 소파, 거실, 주방 뭐 하나 깨끗한 구석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방을 이제 내어주면서 그 방에 있는 그 더러운 얼룩과 그 심지어 침대도 진짜 컸어. 뭐 킹 사이즈였는데
뭐 매트리스 커버 같은 게 있잖아. 매트리스를 그 감싸는 그 되게 기본적인 투명은 아니고 하얀색 그냥 얇은 커버. 그게 오염이 되어 있었어. 말하고 싶지도 않아. 주방에 나와서 그 방을 그렇게 다 좀 보고 한 1분 봤나? 뭐 아무튼 볼 것도 없었어.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래서 이제 주방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흡연을 하는데 내가 불편하면 나가서 피겠다. 근데 나 진짜 그 주방 그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나 여기 그 후드 있는 환풍구? 후드 있는데 이제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핀다. 나 여기서만 지금 핀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주방 후드 있지? 나 여기서만 펴. 이러는데 no way. 그냥 안방에도 담배가 있었고 뭐 주방, 거실, 뭐 현관 근처? 아무튼 그냥 진짜 모든 구석구석에 담배가 다 있었어. 전담 액체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터룸에서도 담배 쩐내가 얼마나 났는데 근데 또 어떻게 집을 저렴하게 이렇게 내어준 사람한테 그리고 되게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미안한데 나 싫어. 이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집에서 되게 당장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냥 아니야 괜찮아 펴도 돼 뭐 라고 했더니 이제 되게 기분 좋게 웃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나한테 밥은 해 먹어? 뭐 밥은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체가 뭔가 안 되는구나. 뭐가 문제가 있나?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지금 냉장고가 안 돼 이러더라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냉장고가 안 된대. 어떻게 냉장고가 안 될 수가 있어. 나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 넣어야 되는데 내 김치 지금 발효되고 있어. 아무리 잘 스티로폼에 넣어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발효 음식이고 빨리 차갑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된장도 있고 어찌됐든 밥을 먹으려면은 내가 끼니를 때우려면은 밖에 나가서 계속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냉장고가 필요하고 냉동실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솔직히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돈을 더 주고 나가서 살든가 아니면은 거실에서 이제 괜찮은 금액대의 거실에서 지내는 거지.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그냥 그 순간에는 그냥 돈을 아끼지 않는 게 혹은 내 몸을 더 혹사시켜서 거실에서 사는 게 그게 더 나은 방법이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새로 이거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대. 그래서 하나 그냥 새로 사려고 하는데 한 3, 4주 정도는 못 쓸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보통 바로 사면은 바로 쓸 수 있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3, 4주를 이제 3, 4주를 못 쓴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막막한 거야.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아? 일단 알겠다고 하고 쉬어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더럽잖아. 그래서 막 어디 앉을 수도 없고 심지어 그 킹사이즈 침대도 굉장히 큰데 너무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앉지도 못하고 그냥 딱딱한 목각 인형처럼 그냥 서서 막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만 진짜 계속 이 질문만 계속 머리를 맴돌고
막 흔쾌히 집을 내어준 집주인은 또 착해가지고 집주인한테도 그냥 도망가자니 조금 미안하고, 집을 구해준 친구한테 그 중간 역할을 해준 친구도 사실 좀 난처하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래서 막 오만 가지 생각이 진짜 다 드는 거야. 미안하고, 근데 여기선 못 살 것 같고, 막, 진짜 막 5분, 진짜 5분 짧은 시간이었는데, 진짜 수만 번을 생각을 한 것 같아. 진짜 머릿속에서 어떡하지 아 이거 아니야 어떡하지 안 된다 미안한데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 나는 여기서는 진짜 안 된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바로 이제 카톡을 했죠. 그래서 막 친구한테 미안하다. 이런 상황인데 나 여기서는 진짜 못 살 것 같다. 막 메시지를 보내고, 집 키를 받았으니까 이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나가가지고 그 노크를 했지. 그 집주인이, 아니 심지어 그 집주인이 마스터룸을 자기가 쓰다가 내가 가니까 자기는 세컨룸으로 옮겨간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나 그냥 세컨룸은 괜찮은데 왜 옮겼어. 그래서 이제 막 노크를 했어.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근데 문이 조금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봤는데 침대에서 이제 누워 계시더라고요. 자나? 이제 잠드신 건가? 막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해서 친구한테 뭐 집주인한테 키 주려고 했는데 자고 있는 것 같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냥 두고 나와도 괜찮아. 뭐 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라고 할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주방 그 위에다가 키를 이제 올려두고, 진짜 키를 올려두고 도망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지? 진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진짜 딱 10분이더라고요. 그 영상 찍어본 거 보니까. 들어간 지 진짜 10분 만에 뛰쳐나왔어. 진짜 내 짐 바리바리 싸들고.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더러울 줄 모르고 그 나와서 뭐 이제 어떡하지? 막 이제 엄청, 나 어디가 있어야 되지? 그냥 에어비앤비나 구할까? 이 생각하다가 한스한테 SOS를 쳤죠. 저 근처 카페에서 팀홀튼에서 진짜 앉아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 기다렸나? 그냥 거기 앉아있는 순간에도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그냥 이, 이 상황과 도망 나왔다는 그 현실이, 다음 집을 구할 때 이제 뷰잉은 무조건 해야겠다. 막 이제 이 생각하고, 다행히 이제 한스가 제가 먼저 이제 나 뛰쳐나왔어. 나 진짜 도망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본인 고모께 이제 연락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예전에 룸렌트를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오빠한테 못 살 것 같다 막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고모님께서 사정을 듣고 딱 해가지고 집을 내어주신다 해서 이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냥 진짜 하루가 너무 길고 그냥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멀쩡한 집을 구했어요. 화장실도 엄청 큰 화장실로 다시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냉장식품을 정리합니다. 이거 남자친구가 주문해준 소문난 할아버지 김인데요. 네이버에서 풀린 지 몇 분 만에 품절되는 맛있는 김이에요. 바삭하고 맛있어서 엄마가 챙겨줬어요. 스위스에 사는 친한 친구가 한국 올 때 사다 준 건데요. 초코 크런치 잼? 캐나다에서 먹으려고 안 따고 가지고 왔어요. 뭐지? 냉동실에 넣어서 털어먹기. 멸치볶음. 요거는 된장. 간장. 고춧가루. 소라네 소스. 뭔지 모르겠어요. 김치. 해물 육수 팩이에요. 코인 육수. 해물. 이건 채소. 이건 깨소금. 진짜 너무 피곤했어서 꿀잠 자고 일어났더니 밤에는 잘 몰랐는데 완전 뷰 맛집이더라고요. 근데 눈이 오면 더 예뻐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